그러니까 미리 영어를 끝내야 한다면서 영어 학습을 막 몰아치는 학원이 있다면 그런 학원은 당장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맘티칭TV의 맘선생입니다. 오늘은 영유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교육의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 유치원도 학원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속하지만 영유를 보내지 않아서 영어 교육에 뒤처질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영어 사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오늘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영유를 보내든 안 보내든 내 아이 영어 능력 키워주고 싶다 하면 영어 육아를 하자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그거, 집에서 영어 교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영어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전 영상들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영어 육아를 주로 하되 부수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영어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는 목적이 좀 나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영어 사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학습시킬 것인지, 영어를 습득시킬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목적을 미리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방향이 잡히거든요. 영어를 학습시키겠다고 하면 말 그대로 다른 과목 공부처럼 영어 단어 외우고 시험 보고 문법 공부 그걸 또 적용해서 영작까지 하고 이런 학습의 과정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인 학원들이 다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반면에 영어를 습득시키겠다는 것은 모국어 습득 원리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모국어 배울 때 단어 시험, 문법 공부 따로 안 했죠? 유의미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기존의 영어 육아를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방법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고요. 외국어 습득 이론에 따라가는 정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쪽에 해당하는 학원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정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있기는 있습니다. 소수 정예로 원서 읽기 중심으로 영어 4 skills 다 커버해주는 그런 학원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관이 있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학습에 강렬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관은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놀이식 영유가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들이 아웃풋을 너무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영어 육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전 당연히 영어는 학습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다. 영어는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해 습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습형 학원은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 쪽으로 몰고 가다가 아이가 영어에 대한 흥미 잃고 학습 자체에 대한 동기를 갖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만약 영어를 학습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정말 많은 학원들이 다 여기에 속하니까 지역 맘카페나 동네 입소문 참고해 보시고 발품을 좀 파셔서 좋은 학습형 학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맞는 곳을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돈 얘기 좀 합시다. 왜냐하면 사교육을 이야기할 때 비용에 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보셨다면 이젠 내가 얼만큼의 비용을 쓸 것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건 정말 개인차가 클 것 같아요. 소비력의 차이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정도라기보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많이 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연봉 몇 억의 고소득층은 아니잖아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그냥 그 명품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몇백, 몇천을 명품에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교육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정답이 없는 개인적인 가치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두 부문으로 나눠봤어요. 영어 사교육, 고려미와 저렴이 이렇게. 고려미입니다. 솔직히 좀 웃긴 단어지만 편의상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고렴이 가성비보단 효과 측면에 중점을 두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원이 있죠. 영유를 보내지 않는 엄마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게 바로 이 영유의 애프터 클래스로 들어가거나 ECC, 엠폴리 등등 대형 학원 수업을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이 아이에게 너무 큰 학습 부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영유처럼 생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근데 혹시 너무 또 학습 위주의 방향으로 가는 건 비추예요. 우리 좀 멀리 봐야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영어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 경험하면 중고등학교 가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 아이들 저 정말 많이 봤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영어를 끝내야 한다면서 영어 학습을 막 몰아치는 학원이 있다면 그런 학원은 당장 나오십시오. 저는 영유아 대상으로 정말 유명한 잉글리시 에그 같은 센터에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학원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학습형이라기보단 영어 자체에 많은 노출을 시켜주면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솔직히 잉글리시 에그는 제가 상담도 받고 그랬었는데 너무 어린 아기들한테 공격적인 마케팅 하는 느낌이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만약에 잉글리시 에그를 경험하게 되면 생생한 리뷰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튜터입니다. 과외나 방문 수업인데요. 저는 이게 가성비 측면에서는 가장 나쁘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1대1 수업의 특성상 수업료가 비싸고요. 원어민 선생님들의 경우 시간당 5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영미권이 아닌 원어민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혹은 지인 소개 같은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이하로 모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튜터링을 받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가르치실 선생님을 제가 직접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맞는 선생님을 구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에서 튜터링을 하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방지가 되잖아요. 게다가 1대1로 아이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집에서 영어 육아를 통해 인풋을 많이 주고 아웃풋이 슬슬 발화될 때 주 1회 정도 원어민 선생님 혹은 교포, 유학생, 대학생 선생님 모셔서 아이가 유의미한 1대1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줄 것입니다. 영유를 보내는 것보다 그 돈으로 이렇게 1대1 수업을 받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영유에서는 1대1 상호작용이 그렇게 많이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영유에서 받는 수업 등은 제가 추천드렸던 Super Simple Play 같은 수업 영상으로 받아보면 되고 인풋은 집에서 영어 육아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풋이 많이 쌓이면 슬슬 아웃풋이 나오고 이제 인터랙션의 기회를 가져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와 이런 상호작용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튜터 선생님을 모셔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집과 교구 세트는 영유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님들도 한 번쯤은 구매하셨거나 구매할 의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유명한 것들 많이 있죠. 노부영, 디즈니 잉글리시 등등. 저는 노부영을 좋아해요. 노래로 부르는 영어 동화. 이건 솔직히 영어 교육 이론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건 다 때려 넣었거든요. 이론적으로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노부영으로 영어 울렁증 타파하고 너무 재밌게 지금까지 잘 보고 있거든요. 디즈니 잉글리시는 고렴이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리뉴얼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진 않았고 디즈니 잉글리시 측에서 이 논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일단은 지켜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집이나 교구 세트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요. 이걸 고르실 때 그냥 딱 하나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건가? 이것만 생각하고 고르시면 돼요. 아이가 동물 소재를 좋아하면 그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괴물 좋아하면 괴물 이야기, 공룡은 또 무슨 사우루스 무지하게 나오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DVD도 마찬가지. 제가 이전에 영어 육아할 때 좋은 영상물 소개한 적 있는데요. 그 컨텐츠들이 거의 다 DVD로 출시가 되어 있어요. 뭔가 실물로 소장하고 싶고 유튜브가 아닌 DVD 플레이어로 아이에게 인풋용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면 DVD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영어 한 방울. 이것만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저렴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전집이나 교구는 다 좋아요. 웬만한 것들이 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골라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전집 세트, 교구 세트가 사실 하나 드리기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고, 나눔, 도서관 대출 등의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내가 내 지갑을 여는 정도와 내 아이 영어 능력의 정도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 어떤 분의 아이가 지금 5세인데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거든요. 발음, 유창성 다 가졌어요. 국내에서 영유 안 다니고 100% 엄마표 영어로만 했는데 그 어머니는 그 흔한 3만 원짜리 소전집 세트도 사지 않고 꼭 도서관 대출을 이용하셨다고 해요. 같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찐 영어 육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참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꼭 비싸야만 좋은 건 아니고 같은 가격의 컨텐츠도 얼마든지 가성비 있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고 말해 뭐합니까? 진짜 최고죠? 지금도 우리 유튜브에서 이렇게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고 있잖아요. 아이에게 보여줄 만한 영어 영상물이 유튜브에 정말 많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제가 영어 영상물 추천은 컨텐츠로 따로 제작했어요. 여기 옆에 한번 눌러보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유튜브로 아이에게 영어 인풋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DVD는 사실 까이오 말고는 하나도 안 썼어요. 솔직히 까이오도 유튜브에 있어서 돈이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DVD 살 돈으로 영어 책을 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영어 영상물 이용해 보실 것을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문화센터에 있는 영어 프로그램들도 추천을 드려요. 특히 체험 위주로 하는 것들, 영어 발레, 영어 요리 활동 이런 건 꼭 할 거예요. 문화센터는 영어를 학습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데에 그냥 영어를 곁들이는 수준으로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체험 활동을 하면서 아이는 다양한 관심사 가져볼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영어를 한 방울 뚝 떨어뜨릴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화센터는 학원에 비해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요.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확 덜어내고 영어로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는 수준으로 접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교육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을 논해본 시간이었잖아요. 혹시 엄마표 영어를 이미 실천하시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신 선배맘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직접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 집단 지성,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저 맘 선생도 끊임없이 배우고 또 연구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